오늘도 새벽 5시가 조금 넘어 눈이 떠졌다. 알람을 맞춰두지 않아도 이 나이가 되니 몸이 먼저 안다. 젊을 때는 그렇게도 못 일어나서 아이들 등교시키느라 허둥지둥했는데 이제는 굳이 깨우지 않아도 눈이 번쩍 뜨인다. 창문 틈 사이로 아직 어두운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우리 아파트는 지은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바람이 불면 창틀이 살짝 운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가 처음에는 무섭더니 이제는 익숙한 친구 같다. 마치 누가 밖에서 조용히 안부를 묻는 것처럼 들린다. 이불을 천천히 걷고 일어나 앉았다. 무릎이 잠깐 뻐근했지만 금세 괜찮아졌다. 방 안 공기가 차가워 손을 비볐다. 이 나이가 되니 추위가 먼저 스며든다. 그래도 아직은 혼자 일어나 보일러를 켜고 물을 끓이고 밥을 차릴 수 있다는 게 고맙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한다. 부엌으로 나가 보일러를 조금 올리고 전기 주전자를 올렸다. 물 끓는 소리가 집 안을 채우면 괜히 살아있는 집 같다. 혼자 사는 집은 가만히 두면 너무 조용해져서 나도 모르게 텔레비전을 켜두거나 라디오를 틀어놓게 된다. 오늘은 라디오를 켰다. 젊은 진행자가 씩씩하게 인사를 하는데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나도 모르게 따라 인사했다. 정순아, 오늘도 잘 살아보자. 내 이름을 이렇게 소리내어 부르면 조금 든든해진다. 누가 불러주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부르는 이름. 세상에서 제일 오래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니까. 아침은 늘 먹던 대로 간단히 먹었다. 어제 끓여둔 된장국을 데우고 김치 한 접시에 계란 프라이 하나. 프라이를 하면서도 괜히 노른자가 터질까 조심조심 뒤집었다. 예전엔 6시 먹을 밥을 차리느라 부엌이 전쟁터였다. 큰애는 밥이 질다고, 둘째는 김치가 맵다고, 셋째는 계란을 2개 달라고 했다. 막내는 밥을 먹다 말고 장난감을 찾겠다고 울어댔다. 나는 한 손에는 국자, 한 손에는 뒤집개를 들고 정신없이 움직였다. 가스불은 3개가 동시에 켜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아이들 책가방은 거실 한가운데 널브러져 있었다. 그때는 하루만 조용했으면 좋겠다고, 딱 하루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 소란이 그립다.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 먼저 반찬을 집겠다고 젓가락이 부딪히던 소리, 국을 쏟았다고 울던 막내의 울음,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눈치를 보던 아이들 얼굴, 그 모든 장면이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천천히 돌아간다. 그때는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길 바랐을까? 아이들 키가 쑥쑥 자라던 시간이, 그 작은 손이 내 앞치마를 붙잡고 있던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줄을 왜 그땐 몰랐을까? 식탁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보다가 잠깐 멈췄다. 거기엔 늘 남편이 앉아 있었다. 된장국이 짜다, 김치가 시다 하면서도 밥 한 그릇은 뚝딱 비우던 사람. 밥을 먹다가도 괜히 아이들 편을 들며 나를 놀리던 사람. 애들 엄마 성질 나오겠다 하면서
웃던 얼굴이 아직도 또렷하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넥타이를 풀며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한참 이야기했다. 나는 대충 듣는 척하면서도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반찬, 싫어하던 반찬, 피곤할 때 말수가 줄어드는 습관까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가끔은 문이 열리고 들어올 것 같다. 그 사람 성질이 급해서 문을 쾅 닫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다. 그 소리가 싫다고 잔소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 쾅 하는 소리조차 듣고 싶다. 사람이란 참 이상하다. 있을 때는 모르고 없을 때는 그 소리 하나까지 그리워한다. 아침을 먹고 나서는 청소기를 돌렸다. 오래된 아파트라 그런지 먼지가 금세 쌓인다. 혼자 사는 집인데도 먼지는 왜 이렇게 생기는지 내가 돌아다니며 떨어뜨리는 건가 싶어 웃음이 났다. 청소기를 밀며 거실을 돌다가 문득 멈췄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장난감이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블록은 늘 소파 밑으로 굴러 들어갔고 인형은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색연필은 뚜껑이 열린 채로 바닥에 굴러다녔다. 한 번은 밤에 화장실 가다가 블록을 밟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다. 그때는 화가 나서 아이들을 혼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작은 발자국들이 집 안에 가득했던 시간이 그립다. 지금은 바닥이 너무 말끔하다. 아무것도 흩어져 있지 않은 집은 너무 단정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 같다. 깨끗한 집이 소원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어질러진 집이 더 따뜻해 보인다.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남아있는 집이 더 좋다. 9시쯤 되니 해가 조금씩 들어왔다.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정신이 맑아졌다. 맞은편 동 베란다에도 나 같은 할머니 한 분이 빨래를 널고 계셨다. 눈이 마주쳐 손을 흔들었더니 그분도 웃으며 손을 흔든다. 우리는 서로 이름도 잘 모르지만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안부를 나눈다. 그 짧은 손짓이 이상하게 힘이 된다. 누군가 나를 본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 투명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같다. 점심은 혼자 먹기 싫어 조금 늦게까지 미뤘다. 괜히 배가 안 고픈 척했다. 그렇다고 누가 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장본 두부가 눈에 들어왔다. 두부조림을 했다. 간장과 마늘, 고춧가루를 넣고 조리니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아이들이 어릴 적 두부를 먹기 싫다며 입을 삐죽이던 모습이 떠올랐다. 두부는 맛이 없다며 고기를 달라고 떼쓰던 아이들. 나는 두부를 잘게 으깨서 고기처럼 속여주기도 하고 달달하게 졸여보기도 했다. 어떻게든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이제는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보다 더 바쁜 어른이 되었다. 시간이 참 빠르다. 내가 아이들 도시락을 싸던 손으로 이제는 내 밥 한 공기를 조용히 떠먹는다. 그래도 두부는 여전히 부드럽고 담백하다. 사람 입맛도 세월 따라 변하는 모양이다. 밥을 먹고 나니
괜히 졸렸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오후 2시가 넘었다. 창밖이 환해서 잠깐 내가 어디 있는지 헷갈렸다. 이런 순간이 가끔 무섭다. 기억이 또렷한 줄 알았는데 문득 빈칸이 생기는 것 같아서 혹시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내 이름, 아이들 생일, 손주들 얼굴, 그런 생각이 스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다. 흰 머리가 더 늘어난 것 같다. 주름도 깊어졌다. 예전에는 주름이 생길까봐 웃는 것도 조심했는데 지금은 그럴 힘도 없다. 나이 든 얼굴도 나름대로 괜찮다.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 밉지 않다. 아이들 키우며 웃고 울었던 세월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네가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둘째가 밤새 열이 나서 내 품에 안겨있던 날, 셋째가 넘어져 무릎이 까져 엉엉 울던 날, 막내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오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이 얼굴에 새겨져 있다. 오후 4시쯤 평소처럼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특별히 할 일은 없지만 괜히 연락이 왔는지 확인한다. 알림이 없으면 괜히 화면을 몇 번이나 켰다 껐다 한다. 예전에는 전화벨 소리가 귀찮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조용한 게 더 낯설다. 한참을 멍하니 휴대전화를 바라보다 괜히 마음이 축 처졌다. 다들 잘 사는 게 효도지 뭐.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은 조금 다르다. 나도 안다. 아이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 아이들이 어릴 적 내가 바라던 건 그저 건강하게 자라 자기 몫을 해내는 어른이 되는 것이었다. 그 바람은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 하루에 한 번쯤은 누군가 나를 떠올려 줬으면 좋겠다. 내가 밥은 먹었는지, 오늘은 어디 아픈 데 없는지, 그 정도면 충분한데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휴대전화에서 소리가 났다. 평소 잘 울리지 않는 알림 소리라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손이 잠깐 떨렸다. 화면을 보니 막내딸의 아들 이름이 떠 있었다. 아직 중학생이라 연락이 자주 오지는 않는다. 가끔 명절에 용돈을 보내주면 고맙다고 문자 오는 정도다. 문자를 열어보았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짧은 한 줄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 한 줄이 가슴을 쿵 하고 울렸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방문을 누군가가 살며시 열어준 것처럼 가슴 안으로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다. 나는 한참을 그 문장만 바라봤다. 보고 싶어요. 누군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 눈이 갑자기 뿌옇게 흐려졌다. 나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가슴에 꼭 안았다. 순간 머릿속에 그 아이 어릴 적 모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기저귀를 차고 우리 집 거실을 기어 다니던 모습. 소파 모서리에 부딪히고는 울음을 터뜨리던 얼굴. 내 치마를 붙잡고 일어나려다 엉덩방아를 찢고 내가 안아주면 금세 울음을 그치던 작은 몸. 돌잔치 날 한복을 입고
두 손을 모은 채 사진을 찍던 모습. 유치원 가기 싫다고 현관에서 버티며 울던 날, 내가 사탕 하나를 몰래 쥐어주며 달랬던 기억.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이 어색하다며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던 손의 온기.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문자로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말하는 나이가 되었다. 키도 나를 훌쩍 넘었고 목소리도 굵어졌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그때 그 아이 같다. 나는 손이 떨려서 답장을 바로 못했다. 혹시 철자가 틀릴까봐 몇 번이나 지웠다 썼다 했다. 괜히 쉼표 하나에도 신경이 쓰였다. 내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까봐, 촌스럽게 보일까봐. 하지만 결국 마음에 떠오른 말은 하나였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다. 밥 잘 먹고 감기 조심해라. 보내고 나니 괜히 쑥스러웠다. 요즘 아이들은 이모티콘도 많이 쓰던데 나는 아직 그게 어렵다. 대신 하트 하나를 겨우 찾아서 붙였다. 손가락이 두꺼워서 자꾸 다른 버튼을 눌러 웃음이 났다. 그 웃음 사이로 눈물이 또르르 흘렀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이번 주말에 엄마랑 갈게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집 안이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로 전등을 더 켠 것처럼 밝아졌다. 갑자기 할 일이 많아졌다. 냉장고에 뭐가 있지? 반찬은 뭘 해줄까? 아이가 좋아하던 불고기를 해야 하나? 잡채도 해볼까? 미역국도 끓여야 하나? 머릿속이 바빠졌다. 나는 바로 냉장고 문을 열었다. 고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내일 아침 일찍 시장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손주가 어릴 적 불고기를 얼마나 잘 먹었는지 기억이 났다. 고기를 작게 잘라주면 밥 위에 올려 한 숟가락 가득 떠먹던 모습. 입가에 양념이 묻어도 모른 채 웃던 얼굴. 내가 휴지로 닦아주면 간지럽다며 몸을 비틀던 그 아이. 잡채를 하면 당면을 유난히 많이 집어 먹었다. 면이 길다고 장난치며 후루룩 소리를 내던 모습도 떠올랐다. 나는 괜히 혼잣말을 했다. 정순아, 이번엔 짜지 않게 해야 한다.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으면 또 웃었을 것이다. 너는 늘 짜다고 하면서도 가장 많이 먹던 사람이었으니까.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나서 가슴이 조금 먹먹해졌다. 살아있었다면 손주가 온다고 제일 먼저 전화했을 사람이다. 괜히 마트에 가서 과자를 한가득 사오고 용돈을 슬쩍 더 쥐어줬을 사람이다. 그래도 지금은 내가 그 몫까지 해야 한다. 나는 장바구니를 꺼내놓고 내일 살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고기, 시금치, 당근, 버섯, 과일, 아이가 좋아하던 요구르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들떴다. 발걸음도 괜히 가벼워졌다. 저녁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 들여 차렸다. 나 혼자 먹는 밥이지만 괜히 기분이 좋아 밥그릇도 예쁜 걸로 꺼냈다. 반찬을 조금씩 가지런히 놓고 국도 뜨겁게 데웠다. 식탁에 앉아 다시 휴대전화를 열어 그 문장을 읽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나는 그 아이가 나를 얼마나 자주 떠올리는지는 모른다.
어쩌면 숙제하다가 문득 생각났을지도 모른다. 친구와 싸우고 나서 위로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그냥 심심해서 보냈을지도 모른다.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 순간에 나를 떠올렸다는 사실이 고맙다.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하루 한가운데에 내가 잠깐이라도 스며들었다는 게 벅차다. 문득 생각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보고 싶은 사람이었구나. 남편을 보내고 아이들을 다 출가시키고 나서는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나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마치 커다란 흐름에서 벗어나 조용히 멈춰 선 돌멩이처럼. 그런데 오늘은 다르다. 주말에 현관문이 열리고 작은 신발이 신발장에 놓이고 거실에 웃음소리가 울릴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집 안 공기가 달라진다. 나는 거실을 한 번 더 둘러봤다. 소파 쿠션을 정리하고 테이블 위를 닦고 손주가 앉을 자리를 괜히 더 신경 썼다. 방 하나는 아예 이불을 새로 꺼내 햇볕에 말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예전에는 이런 밤이 무서웠다. 조용해서 혼자라서 혹시라도 아프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괜히 따뜻하다. 가로등 불빛도 마치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공책을 꺼내 이렇게 적고 있다. 내일이 조금 더 기다려진다고. 주말이 오면 손주가 오고 거실이 어질러지고 나는 또 잔소리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웃고 있겠지. 밥을 더 먹으라고, 게임은 조금만 하라고, 옷은 아무 데나 벗어두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그 모든 순간이 아까워 눈에 담아두겠지. 나이 들수록 큰 행복은 잘 모르겠다. 젊을 때는 집을 넓히고 아이들 잘 키우고 남들처럼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았다. 이제는 그런 것보다 훨씬 작은 것들이 나를 살게 한다. 이런 작은 한 줄이 하루를 살게 한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가 있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다. 오늘은 외롭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조금은 외롭다. 저녁을 다 먹고 나면 다시 집은 조용해지고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할 일이 없다. 텔레비전을 끄면 숨소리만 들린다. 하지만 그 외로움 위에 따뜻한 담요 한 장이 덮인 느낌이다. 그 담요가 손주의 문자 한 통이라니 세상은 참 신기하다.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었다. 괜히 한 번 더 화면을 확인했다. 혹시 또 문자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 아니다. 그냥 오늘 받은 그 문장을 가까이 두고 싶어서다. 마치 그 아이의 손을 잠깐 잡고 자는 기분으로. 불을 끄기 전 다시 한번 나를 불러본다. 정순아, 오늘도 잘 살았다. 내일도 잘 살아보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밤이 있다면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보고 싶은 사람이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하다.